그러니까 향후 1년에서 1년 반은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서울로 놓고 보면 이제 남서 지역이 이데일리 복덕방 기자들의 김미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또 수도권의 아파트를 더 짓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정책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님 모시고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부동산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6.17 7.10 대책을 발표하고 또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을 빠르게 처리를 했습니다. 목표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재편인데요. 좀 정체적으로 정부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다급하게 나왔다. 다급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최근 주간 동향이나 월간 동향을 보면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금 진정되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특히 코로나 사태가 있었던 상반기 조금 또 약간 진정되죠. 작년 12, 16 진정되는 거 했는데 한 5월, 6월부터 완전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급등세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면서 이런 투기적인 움직임들, 이런 급등세들을 어떻게든 안정을 시켜야 된다라는 절박감? 7.10, 6.17 정책은 상당히 강하고 신속하게 나온 편이라서 급박했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시장에는 어떤 시그널을 그럼 줬다고 생각하세요?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더 오르고 있으니까요. 아. 예, 지금 제가 이제 워치하고 있는 아파트들, 중요 지역들이나 핵심 지역들이 이렇게 쭉 임장 다니잖아요. 뭐 이제 제가 뭐 애널리스트 생활할 때부터 세미나를 어디 가면 일찍 가서 그 동네, 그 지역에 이렇게 아파트 둘러보거나 복덕방,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렇게 둘러보면서 인상적이다 싶은 동네가 있으면 핀을 고정해 놓는다 그러잖아요. 즐겨찾기에 넣어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파트 실거래가 지키면 날아오게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이런 앱들이 있죠. 요즘 하루에 너무 많이 와요. 한 50개 단지도 안 해놓은 것 같은데 그게 하루에 몇 개씩 오고 있으니까요. 대략 2018년 이후 만 2년 만에 가장 급등세인 것 같습니다. 대출을 굉장히 세게 묶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양극화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실제로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 못하게 하는데 최근 제가 찍었던 아파트들이 15억 이상 아파트도 한 10여 개 이렇게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신고가가 제일 무섭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종부세 중과라든가 양도 차익 과세에 대한 부담들 이런 거 속에서 일부 인사들이 보여줬잖아요. 여러 채가 있으면 똘똘한 한 채만 남겨라. 그리고 똘똘한 한 채는 핵심 지역에 집중한다. 이게 지금 보여요. 오르는 게 1, 2억 오르는 게 아닌 수천 가구가 있는 대단지가 그러니까 매물이 사라졌거나 뭔가 되게 강력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에 비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경기도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부 지역들 이런 것들은 봄에 그렇게 신고가가 많이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약해지는 순환매. 주도주가 이렇게 계속 쫙 도는 한번 키를 맞출 때까지 다 올라가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서울에 이렇게 놓고 보면 주도 단지와 비주도 단지 사이에 집값의 상승률 차이가 그렇게 컸다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마형성이다 예를 들어서 강남 4구다 3구다 뭐 동작이다 흑석이다 막 이러면서 많이 돌아가면서 오르는데 정작 한 4년을 보면 실거래가를 찍어보면 다 2배 났어요. 대통령께서 1주택자에 대해서 어쨌든 그러면은 뭔가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는 거는 잘하신 선택일까요? 아니면 정부로서 보기에?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랑 계속 이어지는 조치죠. 정부의 정책 자체가 일단 주거 안정에 되게 1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호해주는 방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시장을 너무 교란하니 다주택자들이 매매 못하게 임대사업자로 인센티브를 줘서 그쪽으로 보내고, 더 나아가 법인 사업자들도 그렇게 못하게 이렇게 이제 다 막았는데, 그럼 정작 오래 오른 건 뭐냐? 그는 실수요자로 보이거든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의 실수요자들의 주택 수요를 저는 이 주택시장의 지금 주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지금 자꾸 현실인식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주택 소유 통계청에서 얼마 전에 나왔죠. 보면 2%포인트 올랐어요. 1년 사이에. 소유율이 급증했어요. 집을 안 갖고 계시던 분들이 집을 산 거죠. 그래서 지난 한 5년을 보면 집값은 막 오르는데 전세는 못 올라가거나 빠졌어요. 그래서 갭 투자하기 어렵게 됐거든요. 전세나 월세 살던 사람들이 집을 사러 오면서 주택 보유율이 올라가고 대신 전세의 수요가 약화됐던 거죠. 정책의 주요 타겟은 다주택자나 법인 사업자였는데
그분들을 다 옥죄했는데도 집값이 오르는 건 결국 뭔가 이 실수요자들의 욕망, 예. 실수요자들의 어떤 니즈를 우리가 너무 외면한 탓 아니냐. 음. 이렇게 본다면 정부는 여전히 현실인식 면에서 본다면 1주택자라고 해서 세금 뭐 고가 부동산 갖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맞는 거에 대해서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해 준 건 좋지만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은 2017년 파리 대책 이후 만 3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진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올 하반기하고 내년 정도까지 보신다면 집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네. 이데일리 포럼 가서도 말씀했지만 올해 제가 한 5에서 8% 정도 오를 거라고 제일 강세론자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윗방향으로 틀릴 것 같다. 예. 그런 이야기를 그때 했죠. 실제로 지금 뭐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강세론자지만 여기서 더 급하게 오르는 건 저도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서울 지역 아파트 중간값이 2016년 5억이 지금 9억 초반까지 뭐 대략 9억 3천, 2,400 사이까지 왔는데 거의 2배 다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나홀로 아파트, 주상복합 뭐 이거 다 합친 게 이 정도 오른 거예요. 그냥 주도하는 신축은 더 올랐을까요? 대단지는 더 올랐겠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많이 올랐고 뭐 4년 사이에 우리 소득이 2배 올랐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른 건 이제 좋은 일은 아니에요. 여기서 더 급하게 오른다. 국가 경제에 부정적입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서 부동산 집값을 좀 잡았으면 하는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는 편에 속하고요. 내년까지는 오를 거다, 급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보면 어떻게 보시는지와 어떤 정책을 펴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전망을 세분화하자면 내년 정도, 그러니까 향후 1년에서 1년 반은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이유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핵심 지역의 주택 공급의 감소가 예정되어 있고 여기에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경제에. 이런 상황에서 제로금리 정책, 그러니까 지금 0.5%인 정책금리가 저는 더 인하될 여지도 있다고 보고 이게 적어도 내년까지는 전 세계적인 제로금리는 내년까지는 간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공급 감소에 제로금리가 연장되는데 이거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에서 5년, 그 뒤는 3기 신도시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저는 많이 달려있다고 보고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저는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서울을 비롯한 도심 지역 집값 잡는 데랑은 상관없는 일 같아요. 오히려 2기, 1기 신도시를 위축시키는 요인이지 또는 최근에 지금 급등세를 주도하고 있는 이 교통망 확충되는 지역들이 급등했죠. 뭐 당장 구리, 그리고 수원. 다 신분당선과 8호선 효과 아니겠어요? 서울에 가지치며 교통망이 잘 뻗어진 지역들의 집값이 오른다라는 걸 거꾸로 생각하면 거기 그렇게 집값이 안 오르고 거기 인기가 안 올랐으면 서울 집값은 더 올랐을 거 아닙니까? 사람은 욕망과 인센티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너무 도덕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가 급등할까요? 급등을 주도하는 지역은? 또 신분당선이 보여준 걸 신안산선이 보여줄 수도 있지 않냐. 서울 집값을 이렇게 크게 5개 권역으로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서북, 그리고 중심, 동북, 동남, 동서 이렇게 하는데 동남이 항상 주도해왔고 이제 최근에는 광진으로 가면서 동북이 많이 오르고 호재가 있잖아요. 지금 태릉까지. 서울로 놓고 보면 이제 남서 지역이 영등포, 영등포는 많이 올랐지만 이미 구로 금천으로 가는 라인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럼 연령별로 나눠서 어떻게 좀 부동산 시장에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